안녕하세요. 어, 한국사를 이야기하는 문학박사 선석열입니다. 오늘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쑥과 마늘이 동물을 사람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전통 향약으로서 쑥과 마늘이 아주 효과가 좋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고려 말이 되면 향약 성방이라든지 이러한 책들이 체계적으로 나옴으로써 결국은 한국 의학 체계가 외래 한의학하고 종합적으로 되어서 만들어지고 융합이 되고, 이것은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이 쑥마늘뜸, 보통 우리가 이제 쑥뜸을 많이 두는데 이 쑥뜸보다는 제가 실제로 이 마늘 위에 쑥을 얹어서 쑥을 비벼 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이 떠보고 경험한 것으로 보면은 이게 훨씬 좋다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너무 구독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조회수는 아주 많은데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먼저 기본적으로 마늘 쑥뜸은 신체의 어느 부위와 상응을 하느냐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손등을 에서 이 쑥뜸을 뜬다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 장인 장모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노환으로 누워 계실 때도 제가 많이 떠주어 가지고 저를 많이 찾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리 해봐야 별 효과도 없는데 저기 선박사모 오면은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볼 것 말고 여러 가지 꿀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 요 사이는 뒷목에 상응하는 점입니다. 여기도 이제 편두통이나 뒷목이 뻐근하거나 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손톱 밑으로 또 뜨면은 이 불면에도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으로 뒷목을 주무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목 상응점에서 대추열 상응점으로 있는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마디 부위가 목뼈 상응 부위라고 합니다. 이 목 디스크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손으로 그 부위를 주물러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합곡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검지 손가락 뼈가 연장되어서 손등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손등으로 가는 뼈의 두 부분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을 골짜기라고 해서 합곡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물렁뼈가 만져지죠. 그 물렁뼈 제일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합곡혈입니다. 이 물렁뼈가 딱딱하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합곡혈은 변비나 과식으로 체했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성분의 경우는 그곳이 딱딱할 때가 많아서, 이건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비, 이 소화불량이나 변비에 좋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친구 지금 독일 유학가 있는데 가족들끼리 놀러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친구가 갑자기 체했어요. 한밤중에 밥을 먹고 급하게 먹다 보니까 그건 제가 합곡혈에다가 쑥뜸을 두니까 트림을 하면서 속이 뚫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서 상당히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뒷목상응점과 합곡혈은 상당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히 둘 수 있는 마늘 쑥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이 다이아몬드 모양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척추의 시작인 대추혈에 상응하는 점,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요추혈 상응점, 그 다음에 이제 미골 꼬리뼈에 상응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되게 피곤하면은 꼬리뼈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 치료가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마늘 쑥뜸을 뜨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통 제가 아무리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냥 알아서 뚜라고 하면은 꼭 그럽니다. 아무리 해봐도 모르겠다고. 상당히 저도 그것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만져보고 알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유도를 좀 배웠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거기에 감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만져보면 약간 오돌도돌한 느낌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허리가 아픈 증상, 소위 이제 림프의 순행이 좀 약해졌거나 막혔거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마르꼬목골 또는 뭐 다이아몬드 모양의 부분에 마늘 쑥뜸을 두는 그 적합 증상은 만성피로입니다. 우리 보통 현대인들이 이 만성피로를 많이 겪거든요. 저도 조금 전에 두었습니다. 며칠 전에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고 나서 계속 머리가 뻐근하고 피곤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증, 뭔가 뭐 약도 먹고 하는데 계속 기운이 없고 하는 그런 경우, 또 그로 인한 허리 요통, 특히 이제 의자에 많이 앉아 있거나 또 무거운 짐을 드는 분들은 이 상응점에 그 마늘 쑥뜸은 아주 좋습니다. 이 뜸의 효과는 활력을 정진시킵니다. 특히 제가 나중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부분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더위 먹었을 때, 보통 일본말로 나츠바테라고 하거든요. 이때 응급처치. 제가 느낄 때는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 네 군데를 뜸을 딱 2번을 연속으로 두었는데 혈색이 돌면서 눈에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고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마늘 쑥뜸은 최근에 보니까 이 제법 나오는 부분에 이런 게, 저만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뚫려고 하면은 좀 효과가 없다는 생각, 또 너무 과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것은 가번에 손으로 비빈 쑥뜸입니다. 이것은 좀 뭐 약간 귀찮기는 하죠. 손바닥으로 뭐 기도하듯이 손을 비비고 그렇게 해서 쑥 이파리를 잎을 비벼 가지고 그 그림과 같이 사진과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도 있던데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쑥뜸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쑥 액기스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일본 동양의학이 죽는데요. 그래서 수입 금지 품목에 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까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약숙 제품.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떠보면
요 두 개 중에 이 두 개 중에 그 오른쪽 같이 이 부분은 이 작게 두면은 괜찮은데 그래도 이게 그 반응이 빨리 오더라고요. 이렇게 두면은 마늘 위에 두고 이 마늘에서도 그 열을 가속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상을 입습니다. 우리가 쑥뜸 뜰 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 쑥뜸을 뜨는데 물집이 생기도록 뜨고 벌겋게 해가지고 태우도록 뜨는데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짓입니다. 맥을 다 끊어요. 혈도를 다 끊는다 이랍니다. 그렇게 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세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원래 한 그 보리쌀만큼 해가지고 그 부위에다 뜨는데 잘못 그래도 화상을 입거든요. 화상을 입으면 안 됩니다. 어느 뜸을 뜨든 간에 너무 뜨거워 가지고 특히 이제 이 배 위에 뜰 때 요 다번 같은 간단한 쑥뜸의 경우도 이 간단한 쑥뜸의 경우도 물집이 생겨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었다가 지금 배꼽 주위에 지금 그 물집이 생기가지고 한 일주일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고름도 생기고 막 공기고 할 수 있거든요. 절대 이 쑥뜸 뜰 때 자기 판단에 너무 뜨겁다 싶으면 빨리 떨어내버려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화상 있고 너무 안 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쑥을 손으로 비빈 마늘 쑥뜸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마늘과 쑥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그 그림에 보면 이 그 한 가로로 썰어 가지고 어떤 한의사분들은 이걸 세로로 썰어 쓰는데 세로로 썰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 마늘 그 에기스가 좀 묻어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2mm 뭐 좀 피부가 약한 분들은 3mm 가까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2mm 두께로 자른 마늘 위에 쑥을 올리면 마늘 쑥뜸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쑥에 불을 붙여서 뜸을 하다가 피부가 뜨거워서 좀 견디기 힘들면 빨리 드러내야 됩니다. 핀셋으로. 이 핀셋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쑥뜸을 드러내면 이제 이걸로 쑥뜸은 끝납니다. 또 근데 반대로 쑥뜸을 떴는데 좀 느낌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떠주시면 됩니다. 조금 빨리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 겪은 사례, 피로가 너무 심하거나 낮저밭대, 즉 이 더위를 먹고 쓰러질 가지고 일본에서는 많이 쓰러져서 사망하거든요. 특히 노인분들, 에어컨 없는 분들, 도쿄 시내만 하더라도 보통 뭐 10월 초까지 엄청 덥거든요. 우리나라 요즘 그 정도 더운데 노인분들이 한 1000명 가까이가 매년 사망합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이 더위 먹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 추어탕 잘하는 그런 곳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시골에 있는 큰 전원 지역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제가 참 그거 부러웠어요. 한 20대 손자가 80대 할아버지를 업고 와가지고 그 추어탕을 드시는 거예요. 이 파를 말고 환절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 추어탕은. 거기서 먹는데 이 할아버지가 드시는데 보약을 먹는 그런 표정으로 아주 즐겁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식사도 그렇게 드시면은 이 보약입니다. 보약.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한 번 뜨고 조금 괜찮았다고 우리 집사람은 그러고 안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또 뜨자 이렇게 하는데 매주 2, 3회 정도 꾸준히 하면 우리 한약도 장기 복용하면 좋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집니다.
근데 저는 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와서. 마늘의 그 중심부, 그 옆에 사진 그림의 위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 로즈마리, 뭐 라벤더 이런 것을 그 솔잎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가운데 보면 마늘이 보통 보면은 그 제일 좋은 거 마늘은 싹이 트기 전에 마늘입니다. 물에 불려 가지고 싹이 탁 트기 전에. 그 마늘은 계절적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마늘 정말 좋기는 한데 거기에 대체되는 게 이 허브 식물을 그 잎을 그 중심부에 비어 있는 그 공심 부분에다 끼워 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처럼 이렇게 쑥을 얹어 가지고 두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쑥뜸 그 위치는 여기 뼈 부위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근데 그 여백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옆에 실제 사진에서는 빨간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합곡혈과 평행하게. 옆에 뼈 그림에서는 이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 사이,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 점입니다. 딱 반이 아니고 약간 3분의 2가량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손가락과 무지, 네 번째 손가락, 그 사이, 뼈 사이입니다. 그게 림프절들이 있거든요. 이걸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골이래, 꼬리뼈죠.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럼 사진과 같이 마늘 위에다가 쑥을 얹습니다. 묻은 봉분처럼 이렇게 약간 좀 넙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쑥잎을 비벼가 애엽이라고 팔거든요. 애엽, 쑥 애자 써서 애엽이라는 쑥잎을 팝니다. 저는 한 몇 가문이 있습니다. 큰 봉지, 한 비서리 용지 정도 크기의 큰 봉지 한 너댓 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 가지고 비벼 가지고 뭐 여름에는 피워 놓으면 모기도 쫓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와, 그 카페트 깔린 방을 이제 교환 교수라고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빈대에 물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해서 그래서 교수급이니까 거기를 했는데 너무 그 환경이 열악한, 일본에는 정말 벌레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 구석에 네 군데에다가 달걀만큼 쑥을 비벼 가지고 한참을 비벼가 그 네 개를 만들어 가지고 피웠어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바상들한테, 깔리인들한테 제가 제 방에 이런 걸 두는데 괜찮겠냐 하니까 자기 방은 자기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제가 네 군데다 뒀는데 이제 그리고 밖에 한참 있다가 반나절쯤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뒷수습 다 하고 그 다음날 그 오바상이 손상하면서 부르면서 청소한 흔적을 보여주는데 빈대하고 모기, 일본 모기는 진짜 작더라고요. 그게 거의 반컵이 나왔어요. 방은 한 9평쯤 되는데, 8평인가? 9평 가까이. 그런 되는데, 그 카펫단에 숨어있던 빈대하고 이런 게 다 죽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너무 놀랬다고. 그건 또 하나, 이거와 관련된, 이 쑥뜸, 다이아몬드 꼴로 쑥뜸을 둔 그게 있었는데, 일본은 보통 그 해가 한 3시 반이 되면 해가 좀 동력이 밝아져요. 처음에 전 모르고 괜히 애먹었거든요. 보통 한 새벽 2시까지 뭐 연구 논문 쓰고 이렇게 잤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이 긴장돼 있으니까 금방 깨버리는 거예요. 벌써 아침인가? 번하긴 한데 동력이 밝아지긴 한데 아닌 거예요.
새벽 4시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해가 좀 빨리 집니다. 한 4, 5시면 해가 좀 컴컴하거든요. 그 일본 분들이 보통 보면은 밤 9시 되면 이미 취침합니다. 자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8월 말쯤 돼가지고 아침마다 그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 할머니들이 밥을 해줘요. 번갈아 와가지고 그 밥을 했는데 하루는 딱 이게 물론 샌드위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샐러드하고 샌드위치 정도 주는데 저는 참 그거 먹기가 처음에는 지금은 잘 먹는데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하는데 할머니가 자꾸 표정이 귀찮아하는 표정인데 자꾸 이렇게 소파에서 자꾸 옆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가서 보니까 그 카메라처럼 있잖아요. 사람이 고양이 눈을 보면 잘 보이는데 사람도 눈 안에 이 조리개가 있습니다. 눈동자 안에. 그게 이렇게 풀어졌다가 감겼다고 하는 거예요. 감겨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오바상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자꾸 옆으로 쓰러지고 또 부르면 또 일어나고. 저희 부친이 돌아가실 때 그렇더라고요. 인종을 제가 지켜봤는데 조리개가 열렸다 닫혔다 하다 결국은 열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까맣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급히 제 방에 쫓아가가지고 이 쑥 마늘을 들고 와서 뜸을 뒀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마늘 안에 그 심이 살아 있었어요. 그 허브 향이거든요. 우리 허브를 꼭 서양 것만 허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허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뒀어요. 그 처음 두니까 눈을 감다가 그 눈을 감아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이제 두니까 눈을 쓱 뜨면서 자기 손 뜨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참아라고 이제 그래 놓고 있지도 한 번 더 뜨겠다고 그래가 뜨니까 점차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보고 빨리 지금 나처밭에 걸렸으니까 빨리 가서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다음부터 저 아침밥 안 해준다고 안 해줘도 된다고 제가 해먹겠다고. 그래서 자기 미안해하는 걸 절대 막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밥은 내가 해먹겠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갔다 오더니만 그 다음날 와가지고 손상 그 일본 의사가 이제 일본의 그 동양의학하는 우리는 한의사라 그러죠. 그 의사가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그 비싼 배는 일본 배는 뭐 대몬만 하거든요. 우리처럼 큰 배가 아닙니다. 그걸 비싸요. 그걸 뗐다고 내가 오바상 드시라고 막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오바상 들으라고. 그래서 저보고 막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귀국하고 난 뒤부터 이제 제가 그걸 그때 당시에는 천호 한방 CH 내추럴 그 상담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막 했고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쑥을 이제 거기서 이제 사 먹고 뭐 그렇게 또 쑥뜸도 아까 그 본 것 중에 간단한 쑥뜸은 그렇게 떠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도 유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쑥뜸을 두는 것을 이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